카드 결제가 안 되고 현금이 안 돼요. 어떡해. 아니면 계좌이체 네네. 내일 다음에 와서 주셔야 돼요. 업무는 그냥 올스톱이라고 보시면 돼요. 소상공인들 피해가 막대한 실정입니다. 이에 대한 KT 측의 신속한 피해 복구와 성의 있는 대응을 좀 촉구하고요. KT가 작년에 영업이익이 1조 3천억입니다. 그 영업이익 중에 일부라도 이 통신망 점검 지난주 SNS상에서 이슈가 된 주요 키워드를 분석했더니 통신장애와 KT, 화재 이런 것들이 상위에 올랐습니다. 지난 24일 토요일 아침에 발생한 KT 아현지사 화재와 통신장애로 많은 이용자들이 불편을 겪었고 아직 피해 보상은 본격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는데요. 이 문제에 대해 안진걸 민생경제연구소장님과 함께 얘기 나눠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이 KT 화재 벌써 일주일하고도 이틀이 지났는데요. 소상공인들 불편 여전하고 또 피해 보상 막막하다 뭐 이런 목소리 많이 듣고 계시죠? 예, 뭐 정말 끔찍한 사고죠. 뭐 다행히 사람은 다치거나 죽지 않아서 다행이긴 하지만 이 초연결 사회에서 얼마나 큰 답답함을 주는지 만약에 자율주행차였다고 생각해 보면 끔찍하잖아요. 그렇죠. 그 얘기 많이 나왔었습니다. 예, 그게 많이 나오잖아요. 제가 예전에 일했던 참여연대에서도 논평이 그렇게 시작하더라고요. 자율주행차 사고였다면 얼마나 끔찍했겠느냐. 그렇죠. 뭐 5G 시대 개막가 뭐합니까? 이렇게 단순한 화재로 이렇게 서울의 4분의 1 가까이가 불통이 됐는데 다행히 KT가 예전에 SK텔레콤 2014년도에 한 560만 불통 사태 때는 약간의 뭐 6배에서 10배 정도만 배상을 해서 너무 작았다라는 지적을 받았습니다. 사실 그냥 전화가 안 되는 피해가 아니잖아요. 그렇죠. 1차 피해도 그 전화의 내용 안 돼가지고 큰 피해를 보는 사람들도 있거든요. 낭패를 보신 분도 있고. 근데 다행히 KT는 한 달 지요금, 3달치를 평균해서 한 달 지요금, 그러니까 뭐 예를 들면 지금 요금제가 5만 원이나 6만 원제를 많이 쓰잖아요. 정액요금제로. 그럼 그걸 배상받으니까 SK텔레콤에 비해서는 1차 피해에서는 전향적입니다. 거기에다 한 달 지요금도 너무 작은 분들, 그러니까 지금 처음에는 뭐 하루 만에 복귀했다, 이틀 만에 복귀했다 했는데 주로 동 케이블을 쓰는, 광 케이블 말고 동 케이블을 쓰는 피해자들 같은 경우는 뭐 거의 뭐 일주일째 불통이거나 됐다 안 됐다는 경우가 있어서 3개월에서 6개월 지요금까지 배상하겠다고 하니까 그것도 진전된 건 맞는데 핵심은 사실은 누구나 예상할 수 있는 것처럼 전화로 먹고 사는 사람들, 신용카드 결제를 대부분 하는데 피해가 발생한 분들, KT망을 썼던 PC방들 이런 데 어떻게 할 겁니까?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피해가 아니라 KT도 분명히 만약에 불통이 되면 이분들이 피해를 볼 걸 알고 있을 거거든요. 근데 거기에 대해 지금 손해배상을 정확하게 약속을 하지 않고 황창규 회장의 오딩은 노력하겠다입니다. 또 우리 국민들은 이렇게 노력하겠다 해놓고 뒤통수를 맞는 적이 몇 번 있었거든요. 2014년도 당시 SK텔레콤 하승민 회장이 대표가 자영업자들의 피해도 일부 보상하겠다라고 해놓고 결국 안 했습니다. 그리고 넘어간 적이 있었기 때문에 지금 소상공인 단체들이나 우리 이제 서대문, 중구, 용산, 마포, 은평, 영등포 일대 중소상공인들은 지금 크게 반발하고 약속을 제대로 해라 이렇게 촉구하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지난 28일에 소장님께서 직접 그 KT 앞에 피해 배상을 촉구하는 기자회견에도 직접 참여를 하셨잖아요. 그런 부분을 이제 촉구하러 가셨던 그렇습니다. 거죠? 두 가지인데 방금 이제 화면에도 나왔었는데 이제 참여연대나 시민단체들이 가가지고 제가 이제 일하는 민생경제연구소 같은 데 가서 SK텔레콤처럼 배상하겠다 해놓고 어기면 안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앞으로 정부나 국회도 관리를 정말 철저히 해야 된다. 통신회사만 맡겨놓으면 공공성이나 안정성보다는 자꾸 비용 절감이라든지 이윤 추구하다 보니까 이렇게 되지 않았느냐. 법이나 제도,
관리 감독 철저해라. 네. 다시는 재발해서 안 돼 이야기하러 왔고 또 11월 30일 날 방금 화면 나온 것처럼 소상공인 연합회라고 네. 법정 유일한 이제 소송의 단체인데 거기서도 네. 제대로 된 배상을 촉구한 상황입니다. 네. 그래서 KT 내부에 저희들도 계속 촉구를 하고 있거든요. 지금 안에서도 뭐 추진을 하고 있다 이렇게 지금 파악은 했습니다. 근데 아직까지 확정은 안 한 것 같은데 네네. 오늘 우리 시청자들께서도 1년에 지금 통신 3사가 해마다 거둬들이는 수입이 영업이익만 4조가 되고요. 네네. KT마다 1.3조나 됩니다. 네. 실로 엄청난 수입이거든요. 이렇게 큰 수익을 거두면서 사실 가격도 똑같잖아요. 그래서 독과점이나 담합이나 폭리 지적도 쭉 받아왔는데 그렇죠. 이런 기본적인 안전관리도 안 했다는 거. 네. 아니 그냥 국민 여러분 이런 거잖아요. 불통이 됐다. 그리고 이게 유선이 아니잖아요. 특히 네. 무선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옆에 우회망이나 네네네. 또는 대체망이 있어야죠. 우리 요즘에 무슨 사람 많이 모이는 촛불 집회 때도 통신 3사가 그 임시 기지국을 가지고 옵니다. 차량으로. 그렇죠. 예. 바로 개통되거든요. 사람도 많으니까 통화가 안 네네. 되니까. 그런 게 여러 번 있었거든요. 네. 그런 것조차 하지 않았다는 것이니까 네네. 매우 심각합니다. 예. 하실 말씀이 정말 많으신 것 같아요. 근데 아까 잠깐 이렇게 말씀하시다 용어를 수정하셨는데 보상이 아니라 배상이다. 예. 예, 요 그러니까 부분도 지금 좀, 그 예. 언론에도 다 보상이니 배상이 나오는데 네네. 우리 KT 통신 3사 아까도 아예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고요. 네. 전기통신사업법에도 손해배상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예. 그러니까 통신사업자가 잘못했을 때. 그러니까 보상은 쉽게 말해서 이 법이나 뭐 고의나 과실이 없는데 뭐 발생한 네. 손해에 대해서 보전해 주는 피해에 것이고 대해서, 예, 예. 배상은 위법행위나 꼭 불법은 아니었다 하더라도 네네. 과실이나 고의가 있어가지고 손해가 발생하는 이 경우는 누가 보기에도 명백한 과실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화재 관리를 제대로 못한 과실일. 네네. 첫 번째 화재는 알 수 있습니다. 100번 양보해서. 예. 하지만 바로 우회망을 가동하지 못한 네. 그 백업을 안 해놨다는 거잖아요. 그 부분은 A, 분명히 B, C, D 잘못이죠. 등급에서 아연이라는 그 통신구에다가 서울의 4분의 1 통신망을 집결시켜 놓고 비용을 아낀다는 미명하에 네. 그래 놓고 우회망도 안 해놨다. 그리고 또 심지어는 거기 뭐 CCTV도 없고 예, 그러니까. 소화기 한 대, 예, 예, 아직도 스프링클러도 그래서 화재 없고. 원인도 이제 불분명한데 그러니까 예. 저희는 화재는 안 나는 게 최선이지만 100발망에서 날 수 있다. 그것도 예. 과실이지만 더 큰 과실은 백업 체계를 제대로 갖춰놓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D등급으로 분류해놓고 네. 정부도 그걸 제대로 관리하지 않았는데 그 역사를 보면 네. 실제 제가 박근혜 정부나 이명박 정부 때도 통신 3사의 어떤 요금 폭리라든지 담합, 횡포 또는 공공성 훼손행위를 여러 번 고발하고 신고했어요. 예. 근데 그때는 이제 우리 국민들 기억하실 거예요. 무슨 비즈니스 프렌들리니 뭐 네. 재벌 특혜니 하면서 정부가 전혀 저희들 말 안 듣고 통신 3사가 횡포로 부린 걸 내버려 뒀습니다. 예. 그게 이번에 그런 적폐가 이번에 참사로 이어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계속 얘기 나오는 게 4년 전 SKT 통신 장애 아, 때 예, 예, 그 예. 소송도 직접 하셨었잖아요. 그때 정말 그때는 이제 뭐 인터넷망이 끊어진 건 아니어가지고 이번보다 네. 참사는 덜했지만 그래도 560만이 갑자기 연락이 안 되니까 얼마나 예, 답답했습니까? 예. 저도 지금 기억이 생생하거든요. 네. 제가 어디 방송에 누군가를 모시고 가야 되는데 그분이 안 오는 거예요. 아. 같이 출연하기로 했는데 네. 알고 봤더니 그분이 SKT 가입자였는데 그때 근데 최소한 누가 피해를 많이 봤냐면 1차 피해 말고 방금 말한 네. 퀵서비스, 콜택시 기사님들, 대리기사님들 그렇죠. 이분들은 확실히 손해를 봤습니다. 네, 네. 입증이 됐어요. 네. 왜냐하면 지난 3개월 동안 벌었던 거에 비해서 거의 못 벌었으니까. 예. 그래서 제가 꼼꼼히 입증까지 해서 법원에 소송, 일단 SK텔레콤 배상한다고 안 하니까 소송을 했는데 네, 네. 법원에서도 예측 불가능한 피해이다 이런 논리를 들었어요. 근데 아니 국민 여러분 이걸 어떻게 예측 불가능할 수 있습니까? 네. 그 통신으로 먹고 사는 분들, 네. 심지어는 통신으로 생명의 그런 긴박함을 예. 다퉈야 되는 경우도 이제 많잖아요. 그렇죠. 그냥 의사소통수단 아니잖아요. 이제 이번에도 통신이. 그런 사고가 있었던 것 같아요. 예. 그 어지럼증 호소하시던 70대 노인분이 그러니까요. 예. 구급차 연락이 늦어져서 예. 사망하시는 또 이런 그러니까요. 안타까운 일이 있었는데 좀 더 면밀히 파악해봐야 됐지만 네. 꼭 그런 아주 정말 극단적인 그런 슬픈 사고뿐만 아니라 그런 준하는 사고도 있었을 거예요. 뭐 네, 그냥 네, 누가 많죠. 쓰러졌는데 갑자기 예. 119 연락이 안 됐다든지 아니면 차량 앞에 다른 차가 네. 주차돼 있어서 급히 이동해야 되는데 뭐 못했다든지 네, 네. 이런 피해들도 사실은 KT가 예. 약간 보면 이렇게 돼 있습니다. 네. 대부분 언론에는 6배를 기준으로 6배를 주면 된다고 되어 있잖아요. 피해 네. 그러니까 불통 시간에 아닙니다. 정확히 제가 살펴보니까요. 예. 6배를 기준으로 네. 피해자와 협의하여 결정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네. 하면 6배나 한 달치가 금과 옥조가 아니고 피해가 조금 더 큰 것을 입증한 사람들은 네. 그 아까 말한 중소상공 2차 피해뿐만 아니라 1차 피해자들 중에도 큰 피해가 있는 분들은 네. 입증이 된다면 네. 또는 그것을
충분히 정황을 설명한다면 피해를 더 배상해줘야 되는 겁니다. SK텔레콤이나 LG U+도 약간의 6배를 최소 기준으로 하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꼭 6배를 주라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언론에 자꾸 6배만 주면 되는 것처럼 나오는데 네. 그렇지가 않습니다. 약간의 6배를 최소 기준으로 또는 기준으로 하여 네. 피해자랑 협의하여 배상해야 된다니까 1차 피해자 지금 이 방송을 보는 분들 중에도 네. 나는 그냥 전화만 안 되는 답답함이 아니라 네. 실제로 그걸 플러스 알파로 네. 장사하는 사람은 아니지만 피해가 컸다는 것들을 입증하고 정황만 된다면 요구할 수 있다는 점. 그다음에 중소상공인들이나 소상공인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걸로 인한 분명한 영업상의 손실이 지금 입증이 되거든요. 요즘 다 네, 신용카드 네. 결제하니까 딱 기록이 나오잖아요. 예, 예. 이번 토요일 날은 예를 들면 매출이 그렇죠. 지금 우리 중소상공인들 분들 보니까 3분의 1에서 2분의 1로 줄어든 건 분명하고 네. 일부 PC방 같은 경우는 아예 문을 닫았다고 하니까 예, 예. 뭐 평균적 수입에 비해서 KT가 예를 들면 100%까지는 아니어도 네네. 상당히 성의 있는 배상을 해야 되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런 2차 배상, 뭐 1차 배상 이렇게 애매한 문제들이 많아서 지난 4월에 더불어민주당 신경민 의원이 법안을 발의하신 게 있더라고요. 통신장애 발생 시 사업자의 손해배상 예, 맞습니다. 관련된 법안인데 현재는 이게 사업자한테 유리하게 돼 있는데 이걸 소비자에게 유리하도록 바꾸자 이런 예, 내용인 그렇습니다. 거죠? 제가 이제 아까 약관 아마 기자님도 헷갈렸던 게 그러니까 6개월치만 배상하면 된다고 돼 있지 이렇게 헷갈렸던 게 약관이 다 애매하게 됐습니다. 네. 기준으로 최소 기준으로 협의하여 배상해야 한다라든지 전기통신사업법도 손해가 발생하면 뭐 배상해야 한다. 네. 근데 그 구체적인 절차, 금액, 내용 1차 피해냐, 2차 피해냐 이런 기준이 하나도 없습니다. 예. 다만 우리 현행 약관법에는 애매할 때는 소비자에게 유리하게 해석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네. 그걸 근거로 이 신경민 법안 전에라도 KT나 통신 3사가 1차나 2차 피해에 적극적으로 배상해야 되는 근거는 있다고 저희는 보고 있는데 네. 다만 그 애매했던 것을 이번에 법안이 절차로 또 내용으로 좀 꼼꼼히 강화를 했습니다. 네. 특히 지금 통신사업 약관 중에 문제가 되는 게 3시간 이상 연속 불통일 때 배상하는 걸로 되어 있습니다. 네. 근데 아까 우리 앵커님 자율주행차 무슨 3시간입니까? 5분만 불통되면 그 사이에 만약에 바로 앞에 있는 차량과 또는 어떤 5초만 그래도 사람을 인지 엄청난 못 피해가 해가지고 날것 같은데요. 그 지연돼가지고 부딪힌 네. 사고 날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네. 그건 고쳐야 됩니다. 3시간이 아니라 네. 충분히 안정적인 서비스 할 수도 불구하고 그게 5분이었던 10분이었던 네. 큰 타격을 준 손해를 입힌 피해가 경우는 발생하면 당연히 무조건. 그건 6시간을 기준으로가 아니라 네네. 그거 역시 이제 이번에 신경민원 법안처럼 네. 손해가 발생한 것에 비례하여 네. 일정한 비율로 또는 100%를 배상하는 게 바뀌는 게 맞는 것이죠. 그래서 네네. 늦게나마 그런 법이 통과된 것도 다행이라고 생각. 역시 우리 국민들의 힘이 네. 그런데도 반영이 됐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아직 그 본회의 통과를 완전히 한 건 예, 아니죠? 상임위 통과됐는데 네. 지금 국회가 뭐 예산심의 아까 예산심의 논의도 하시던데 네. 뭐 예산심의하는 와중에도 의원님들은 지금 법안에서 예를 들면 유치원 3법이라든지 주택 임차인을 보호하는 네. 그런 서민법이라든지 이런 통신 배상법이라 네. 이런 건 빨리 하나씩 그렇죠. 처리하셔야죠. 이 법안도 반드시 통과가 돼야 올해 될 안에 것 만 같습니다. 통과되면 이 법이 통과되면 소급 적용이 좀 안 돼서 네. 이미 발생한 사고는 적용 안 되는 문제가 있습니다. 다만 네.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약간 애매할 때는 소비자 유리한 방향으로 네. 6배를 기준으로 피해를 협의하라고 돼 있으니까 네. 그걸 적극적으로 해석하면 예. 6배만 배상해 줄 게 아니라 한 달치 배상해 줄 게 아니라 추가로 배상해 줄 근거는 된다고 저희는 보고 네. 있고 특히 KT는 본인들도 국민기업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네. 그러면 SKT나 LG에 비해서는 조금 더 적극적으로 배상에 나서야 된다라고 호소 드려봅니다. 네. 이 사실 24년 전인 1994년에도 예. 또 종로가 도심 맞습니다. 한복판에서 이런 예. 사고가 발생했고 뭐 SKT 때도 있었고 이런 사고가 계속 끊이지 않고 반복되는 어떤 구조적인 문제가 있을 것 같습니다. 예, 아마 이제 우리 국민들께서 이번 사고를 보면서 통신사들 돈 많이 버는데 정말 안전에 투자 안 했구나. 엉망이나 이런 다 이렇게 알아버리신 거잖아요. 우리가 고시원 참사 보면서 스프링클러를 설치 안 하는 데가 많구나라는 거 알아버린 네. 것처럼 정말 맞습니다. 해마다 4조 가까이 영업일을 거두면서 원래 전화국이었고 한국통신공사였잖아요. 그렇죠. 공기업이었는데 예. 그게 어떻게 보든 저희는 잘못된 정책이었다고 생각하는데 네. 예전에 어떤 신자유주의 정책 기조상 다 민영화해 버렸습니다. 민영화. 주요 예. 공기업 일부를. 그러면서 전파나 주파수라고 하는 공공재를 활용해서 돈은 엄청나게 벌면서 정부나 공기업이 아니니까 이윤만 챙기는 거죠, 먼저. 네. 그러니까 비용 절감 아니라고 다양한 데 분산해놨고 백업해놨으면 사고가 나도
일부만 났겠죠. 바로 백업됐고. 근데 네. 한 군데 다 몰아놓은 거잖아요. 아연지국으로, 통신구로. 그러니까 단순한 사고 하나로 4분의 1이 마비되고 그걸로 불축에 엄청난 피해를 보는 일이 발생했거든요. 다시 통신 3사를 공기업으로 할 수는 없겠지만 물론 그런 여론도 일부 있더라고요. 어렵다 하더라도 통신 3사가 이제는 요금도 너무 폭리를 취하지 마시고 좀 인하할 거 인하해 주시고 그렇게 벌어들인 돈에 우리가 이윤을 추구하지 말라는 게 아니잖아요. 충분히 벌더라도 안전과 관리에는 철저히 투자하고 혹시 사고 나면 바로 우회망으로 이렇게 백업이 될 수 있도록 하는 체계는 빠짐없이 갖춰달라고 호소 드려봅니다. 예. KT의 작년 영업이익은 1조 3천억 원이었습니다. 통신망 시설 점검과 충분한 인력 확보 등 이 공공재를 다루는 기업에서 반드시 써야 할 필수적인 비용까지도 무리하게 줄여가면서 이런 이익을 만든 건 아닐지요. 오늘의 오아시스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안진건 소장님 감사합니다.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